제가 평생 살림하다가 얼마 전에 큰맘 먹고 S&P 500 샀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때 저보고 진짜 꼭진가 보다 엄마도 사게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저보고 인간지표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뭔 소린가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조금씩 오르던 지수가 제가 산 이후부터 슬슬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불안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번만 떨어진 건가 아니면 예전에도 그랬었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결론은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반드시 하락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순간을 오히려 잘만 하려고 하면 인생이 몇 번 없는 기회로 삼을 수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주식이든 아파트든 떨어졌을 때 쫄지 않고 유리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30년을 살펴봤는데요. S&P 500, 나스닥 100 같은 지수가 꾸준히 오른 건 맞는데요. 예전에도 중간중간 떨어진 적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사서 떨어진 게 아니라요. 그 중에서 최악만 모아봤는데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는 마이너스 49%,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57%였고 2020년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34%였어요. 물론 다 회복되긴 했거든요. 그래도 무섭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시기를 영리하게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 봤는데 일단 첫째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시장에 대한 믿음이에요. 미국 시장.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기술 개발도 하고 혁신도 하고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믿음. 물론 제가 그분들만큼 똑똑하지는 않으니까 저는 투자를 해서 그냥 거기에 올라타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뭐 중간중간에 전쟁이 나든 감염병이 퍼지든 금리가 오르든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인간의 욕망은 멈추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잠깐 흔들려도 저처럼 쫄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계속 올라왔고 그래서 저도 불안할 때 보려고 핸드폰에다가 배경화면으로 이거 딱 해놨어요. 멋있지 않아요? 이제 좀 마음이 안정되네. 그래서 장기 우상향이라고 하나 봐요. 단기 우상향 아니고. 거기다가 요즘 환율 보면 진짜 이거라도 사놔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지금 환율이 1530원이던데요. 3년 전만 해도 1290원이더라고요. 17%가 오른 거잖아요. 원화로만 들고 있으면 그만큼 제가 잃은 거잖아요. 제가 산 미국 주식이 10% 떨어졌어도 환율이 17% 오르면 오히려 원화 기준으로는 제 자산이 방어가 된 거죠.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불행이라고 해야 하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찌됐든 달러 자산이 필요한 시점은 맞는 것 같아요. 둘째는 S&P 500, 나스닥 100 같은 지수가 떨어지는 걸 더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때 기계처럼 계속 사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이걸 먹물 먹은 양반들은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한 30에서 50% 떨어지면 이때다 하면서 저가 매수하는 거예요. 모아뒀던 현금으로. 이걸 바이 더 딥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하여튼 저랑은 다르네요. 아무튼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평소에 주식 7, 현금 3 이런 식으로 두다가 이럴 때 현금 3을 쏘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 개별 종목이 떨어질 때 더 사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물타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물타기는 조심해야 한대요. 왜냐면 진짜 망할 수도 있어서 저번에 우리 아들도 루시든가 그런 개별 주식 물타기 하다가 지금까지 반등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반면에 S&P 500 지수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이거는 망하면 퇴출시키고 싱싱한 기업을 다시 넣는 시스템이니까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에 넣을 돈은 5년은 안 쓸 돈이어야 한다는 건가 봐요. 이런 최악의 순간을 버티기 위해서. 근데 뭐 난 요즘 돈 쓸 데가 딱히 없어가지고 좀 덜 먹고 그러면 되지 뭐. 근데 요즘 금리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집값도 떨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난 요즘 우리 동네 전세 오르는 거 보면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설사 만약 떨어져도 아파트는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첫째는 부동산은 하락하면 갈아타기 기회란 말이에요. 왜냐면 격차가 줄어요. 우리 집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더 비싼 내 친구 집도 같이 떨어지니까요. 일단 덜 속상하고요. 똑같이 20% 떨어져도 5억인 우리 집은 4억이 되는데 10억인 친구 집도 8억이 되니까 격차가 줄죠.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랄까? 2023년 하락했을 때 상동구에서 잠실로 갈아타기 하는데 필요한 추가 자금이 8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둘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16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기회를 잘 엿보아야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혹시 더 좋은 동네에서 더 떨어진 데가 어딘가? 물론 그 사이에 열심히 모아야 하겠지만요. 둘째는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식은 떨어지면 사람들이 막 던지잖아요. 우리 아들도 가끔 패닉셀이라고 하면서 막 팔던데. 근데 아파트는 던질 수가 없잖아요. 당장 살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다고요. 얼마나 떨어지냐면요. 보통 최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더라고요. 근데 이거 LTV 70%를 거꾸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LTV 70%가 집값의 70%만 대출해주는 거잖아요. 저 10억짜리 아파트 살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빌려주세요 해도 정부에서 안 돼. 그랬다가 네가 산 아파트 떨어지면 너 못 갚잖아. 가만히 있어봐. 근데 뭐 아파트 떨어져도 10억짜리면 7억에는 팔릴 거니까 7억까진 빌려줄게. 그 이상은 안 돼. 그러니까 주식처럼 아파트가 그 이상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LTV 10% 20%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요즘에는 DSR이랑 다른 규제 때문에 그만큼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변동성이 적다는 거예요. 주식에 비해서. 아무튼 그래서 지수 투자든 아파트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단기 우상향이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묘하게 기분이 나쁘네. 나보고 지금 인간지표라는 거는 내가 지금 물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봐봐요. 아니라니까요. 이 자식이 장기 투자를 알아야지. 맨날 단타만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성투하세요.